함께하는 5월 전체 모임에 나오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달이란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흘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신없고 조금 그 안에서 많은 걸 또 배울 수 있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힘들고 지친 마음 이끌고 또 우리 공동체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나눔과 서로를 향한 축복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우리 지친 마음에 정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희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다 그 말씀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지금 우리가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GBF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 가지시고 찬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며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며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며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아름답게 하리라. 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선생님께서 계신 그 교실 그리고 가정,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서로 보이지 않고 줌으로는 보이나요? 서로 같이 있진 않지만 정말 줌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함께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간이 와도 이겨내 하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를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땅 너머로 뻗은 가지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함께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간이 와도 이겨내 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우리 후렴구 한 번 더 찬양할 때요, 우리 줌으로 함께하는 선생님들을 향해 축복하면서 이렇게 두 손 뻗고, 보이진 않지만 두 손 뻗고 한 번 더 후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서. 우리 선생님들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GVF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내주신 축복이고 선물임을 기억하는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채움받고 사랑받는 이 마음들을 선생님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열매, 새로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렇게 주신 것임을 찬양을 통해서 또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선생님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으시네. 한 번 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을 선물해 주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고 그냥 그 사랑 누리면서만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시금 이 땅에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1학기 반절 정도 달려오시면서 교실 가운데서 그리고 또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삶이 어떠셨는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받은 그 사랑을 잘 전달하고 있었는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면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에 열심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사랑 주신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랑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토록 사랑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다시금 이 땅에 흘러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보내주신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열매가 나를 통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열매 맺고 또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바라셨던 그 열매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맺으실 그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네, 바로 말씀 전하면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듭난 기독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책 수업 많이 하시죠? 네, 저는 오늘 특별하게 책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좋은 책들을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서 아이들과 복음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진 않지만 또 복음과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나눠보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크리스티나 플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읽어보신 분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기에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이야기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육학 공부할 때 이 매슬로우의 욕구 체계에 대해서 배웠죠. 인간의 욕구에는 단계가 있다라고 매슬로우는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단계가 이 자아 실현의 욕구의 단계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존재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때에 사람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책의 내용도 바로 이 애벌레들이 자신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각 사람이 기독교사로서의 존재를 다시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기독교사로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작은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던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배가 고팠던 호랑 애벌레는 초록빛 나뭇잎을 갉아먹으며 몸이 점점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먹는 일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삶과는 다른 뭔가가 있는 것이 분명해. 호랑 애벌레는 오랫동안 그늘과 먹이를 제공해준 나무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정든 나무에서 기어 내려와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무척 바삐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 떼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한 곳을 향하여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하늘로 점점 치솟고 있는 커다란 기둥이 보였습니다. 애벌레들은 그 기둥을 향하여 기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랑 애벌레는 흥분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가 찾으려는 것이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호랑 애벌레는 기둥 속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산더미 같은 애벌레들 틈에서 호랑 애벌레는 사방에서 떠밀리고 차이고 밟혔죠. 이곳에서는 오로지 남을 딛고 올라서야 한다는 생각만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제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그럴 때면 특히 불안의 어두운 그림자가 호랑 애벌레의 마음을 괴롭혔지요. 꼭대기엔 뭐가 있는 거지?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결국 악착같이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 올라간 호랑 애벌레는 드디어 목적지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 꼭대기에서 조그맣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호랑 애벌레는 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있었지만 이곳은 전혀 고귀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밑바닥에서 볼 때만 대단해 보였던 것이죠. 또다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좀 봐. 기둥이 또 있는데? 그리고 저기도 사방이 온통 기둥이야. 그 모습을 본 호랑 애벌레는 한탄했습니다. 그토록 고생해서 올라온 기둥이 수천 개의 기둥들 중 하나일 뿐이라니. 호랑 애벌레는 자신이 꼭대기까지 올라오느라 헛고생만 했음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호랑 애벌레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호랑 애벌레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제가 이 호랑 애벌레를 묵상해 보면서 시작은 참 좋았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삶과는 다른 뭔가가 있는 것이 분명해. 이 호랑 애벌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멋진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의미가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호랑 애벌레는 많은 애벌레들이 향하는 곳을 그냥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 멋져 보이는 그 기둥 위를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높은 기둥을 향한 미련을 끝끝내 버리지 못했고 결국 호랑 애벌레의 의미 있는 삶을 향한 도전은 허무하게 마감되었죠. 이 호랑 애벌레가 가진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이 정말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다른 애벌레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된 것이고, 좀 더 좋아 보이고 좀 더 괜찮아 보이는 무언가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허무함과 또 허탈감이었던 것이고요. 이 호랑 애벌레의 이야기를 기독교사인 우리의 삶에도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밥벌이만을 위한 교사, 이것만이 교직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삶과는 다른 뭔가가 있는 것이 분명해. 예비교사 시절 이러한 교사의 실존에 대한 질문과 함께 우리는 기독교사라는 이상을 품고 현장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공교육 현장 가운데 어떠한 기독교사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실과 학교에서 어떠한 목적과 방향을 가진 기독교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사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분명하고도 온전한 나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독교사의 삶의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내 삶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사로서의 나의 존재, 나의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서 익숙함에 굳어져 살아가거나 다른 교사나 많은 교사들이 추구하는 삶에 같이 편승해서 살아가거나 목적과 방향을 잃은 채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쫓는 것에 열중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듯이 명목상 기독교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호랑 애벌레가 열심히 기둥 위에 올랐지만 허무함과 허탈감을 느꼈던 것처럼 교사로서의 나의 삶도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뭔가 2% 부족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를 향해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로서의 내 삶이 그저 수천 개의 기둥들 중 하나의 기둥에 열심히 오르고자 애쓰는 이 호랑 애벌레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오늘 책에 나오는 호랑 애벌레와 같이 나의 존재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부재하기에 생겨난 문제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교사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다시 더욱 분명히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호랑 애벌레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 애벌레가 등장합니다. 그 애벌레는 바로 노랑 애벌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노랑 애벌레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공경에 빠지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나비요? 나비가 뭐죠? 나비는 미래의 내 모습이란다.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다니며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지. 그리고 나비는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준단다.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나비가 될 수 있죠?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 보여도 참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과는 전혀 다른 삶이란다. 하나뿐인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아 주저하던 이 노랑 애벌레는 결국 나비가 되기 위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늙은 애벌레의 고치 바로 옆에 매달린 채 실을 뽑아내어 고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이 노랑 나비는 이제 더 이상 힘들게 애써서 기어오르지 않아도 높은 곳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비에게 높은 기둥에 오르는 그 일은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비는 나비로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거든요. 그 일은 바로 꽃과 꽃을 다니며 생명을 연결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꽃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지요. 애벌레였을 때에는 남과 경쟁하며 높은 곳에 오르는 무의미한 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꽃들의 생명을 서로 연결하여 주며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노랑 애벌레를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고치라는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나비가 되는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노랑 애벌레는 노랑 나비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랑 나비는 자신의 본래 존재 목적에 맞고 자신의 본래의 부르심에 맞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꽃과 꽃 사이에서 사랑을 나누고 생명과 생명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거듭남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분명한 거듭난 믿음으로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음을 확신하고 믿게 될 때에 그때부터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기독교사의 삶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기독교사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독교사라는 존재로 먼저 불러주셨고 그렇게 나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음을 내가 믿게 될 때에 진짜 기독교사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노력하고 애써서 너의 존재를 변화시켜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존재를 바꿔주었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앞으로는 그저 그 존재로 살아가면 된단다. 이러한 방식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을 통한 존재의 변화가 먼저이고 행동이나 삶은 변화된 존재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기독교사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듯이 진정한 기독교사의 삶은 내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독교사로 부르셨음을 먼저 믿고, 즉 하나님께서 나를 기독교사로 거듭나게 해주셨음을 믿고 그저 기독교사라는 존재로 내가 말하고 행하고 가르치고 살아가면 그것이 기독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직업의 영역에서도 단순한 교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독교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기독교사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존재 자체가 기독교사임을 먼저 분명하게 믿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사의 삶이 내가 속한 학교와 교실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기독교사로 부르셨나? 아닌가?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독교사로서의 삶의 한계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난 기독교사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정말 기독교사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라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선생님이 기독교사인 것은 선생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과 그 주권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기독교사로서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다시 더욱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생님께서 반에서 만나는 그 아이들이 바로 나비를 기다리고 있는 꽃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꽃들이 노랑나비가 날아와서 사랑을 전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들이 수업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제목이었죠. 노랑나비, 바로 우리 기독 선생님들이 그 꽃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전하는 나비와 같은 존재들이십니다. 다시 기독교사의 분명한 정체성과 또 그에 걸맞는 삶으로 꽃들에게 희망을 전하러 나아가는 우리 GBF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독교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냥 교사에서 우리를 기독교사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존재의식과 또 정체성을 가지고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랑나비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꽃들에게 나아가서 사랑을 전달하고 수업을 통해 관계를 통해 생명으로 생명과 생명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기독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제 말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네, 선생님들 앞에 굉장히 오랜만에 서는 것 같아서 네, 떨리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제가 오늘 순서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다가왔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잠깐 나누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인데요. 우리가 교실에서 또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자녀로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땅의 교실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또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관심이 부족한 곳에서 또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 매년 캄보디아 꿈사랑 배움터에 수십 명의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셨었죠. 그리고 캄보디아의 프놈펜 좋은 학교에는 우리 김자연 선생님도 갔다 오셨고, 또 우리 박준혁 선생님도 갔다 오셨었고, 또 지금은 조진영 선생님이 가서 또 애쓰고 선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선생님은요, 우리 몽골에 있는 UBMK 스쿨에서 지금 교사 선교사로 교육 선교사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인데요. 우리 한번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양기수 선생님, 우리 머리 스타일이 아주 멋지신데. 와, 잘생겼다. 아, 네, 우리 양기수 선생님을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간단하게 양기수 선생님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전주 교대고요. 저도요. 그 공고학번이에요. 지금 아마 제가 그러니까 제가 입학한 지 저도 이제 10년 돼가고 졸업한 지도 이제 10년 돼가는 저도 그런 선생님이 됐네요. 네, 공고학번이고요. 지금 제가 4년 차까지는 한국에서 남원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가 1점 연수 받고 나서부터 2019년부터 이제 여기서 교육 선교하고 있는 양기수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제가 이제 양기수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선생님들 들으시면서 혹시 양기수 선생님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은 우리 유튜브나 줌에 있는 채팅창에 써주시면은 제가 순서 마지막쯤에 그 질문이랑 같이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수 선생님이 화요일에 저랑 맞춰볼 때는 말씀을 잘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긴장 푸시고. 네. 아, 네. 오늘 사실 막 어려운 선교 이야기, 또 뭐 MK 이야기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양기수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또 그냥 양기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교대 입학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양기수 선생님이 교대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거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선생님들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다들 고등학생 때 다들 인서울 한 번씩 꿈꾸잖아요. 저도 인서울을 꿈꿨다가 실패해서 아빠가 교대 가라고 해서 교대 온 케이스입니다. 아, 인서울 중에 혹시 목표로 하셨던 대학교는 아니면 과가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그냥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좀 돼가지고 서울대를 쓸 수 있는 그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썼다가 떨어져서 그래서 교대로 왔습니다. 네. 서울대 가려다가 밀렸어서 교대로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양기수 선생님이 교대에 있을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한데, 제가 4학년 때 이제 집행부 할 때 양기수 선생님이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재학생 집행부에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집행부를 하시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집행부가 몇 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집행부 13기 때 참여를 했었고요. 1학년 때 입학할 때부터 제가 영어교육과인데 영어교육과 선배 중에서 수요 예배 있잖아요. 우리 아침 예배. 지금도 수요일 때 예배 드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요 예배를 아침 예배를 저를 데리고 갔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제가 수요 예배를 같이 참여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1학기 마지막 종강예배 아니고 종강예배 전에 수요예배 마지막 때 이제 그 다음 집행부를 이제 모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알아서 그냥 다들 다음 집행부를 내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뭐지 격장이 앞에 나와서 뭐 홍보부장 섬겨주실 분, 뭐 무슨 부장 섬겨주실 분 이렇게 자원 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모양새가. 근데 이제 그거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 찬양부장은 내정이 안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른 부장들은 이렇게 축축축축축축 다 이렇게 다 그 자원 받는 것처럼 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 뭐지 찬양부장은 찬양부장 섬겨주실 분 다 이렇게 자원 받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정적을 이렇게 그 하면 그 정적이 있는 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게 그 교회 단에서도 찬양 인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찬양 인도를 제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찬양부장이 그러니까 제가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찬양부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진짜 아무도 없으면 정말로 아무도 없으면 내가 찬양부장을 한번 해봐야겠다, 찬양 인도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항상 그 기다리는 그 숫자가 3이 있어요. 3번 기다려요. 하실 분 했는데 없으면 제가 하거든요. 근데 없었어요. 3번을 했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손들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저도 얼떨결에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많이 부족했지만 그렇게 네, 바로 섭외가 돼서 섭외를 당해서 그렇게 13기 집행부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때 인연으로 지금까지 지구웨이프에 같이 우리 동역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몽골까지 가게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양기수 선생님, 교대 4년 동안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일? 아니면 기억에 남는 사건 혹시 있을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제일 뭐랄까 지금까지 제가 여기 몽골에 와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 있다면 2012년도 제가 그때 4학년이었거든요. 2012년도 기독교사 대회랑 그 다음에 CCC 여름 수련회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제가 1, 2, 3학년 때는 그 선교단체 수련회라든지 뭐 기독교사 대회라든지 그런 걸 전혀 참여를 못했었는데 4학년 때는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여름 방학에 2번의 그 수련회를 다 연달아 참여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참여했던 그때 받았던 은혜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새록새록 생각나고 그때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들도 지금 다시 또 들으면 되게 감회가 새롭죠. 네. 네. 제가 알기로 2012년 기독교사 대회 때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때 거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그냥 주일날만 되면 그냥 예배 드리고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고 그때까지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되게 막연했고 그냥 사후에 내가 가는 사후 세계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하나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이 그림이랑 같이 보여주면서 딱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와장창 뭔가 깨지는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천국이랑 하나님 나라랑 어쨌든 뭐 어감상 같은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살 수 있다는 게 지금부터 내가 살아낼 수 있다는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고
네, 그래서 지금도 그게 되게 왜 연결이 그게 되냐면 어쨌든 하나님 나라 그게 굉장히 그 엄청난 그 충격이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 퀘스천 마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 몽골에서 해결이 됐어요. 몽골 와서. 네. 그래서 많이 기억이 남고 그리고 여름 수련회 때도 아무튼 그 스케일 자체가 컸으니까 CCC 여름 수련회는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댓글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양기수 선생님 머리 뒤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아,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머리 너무 멋집니다. 네. 아, 네, 혹시 머리를 그렇게 기르신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이게 작년 제가 그 겨울방학 정도에 한국을 나왔다가 다시 2월 달에 딱 들어왔는데 그 머리를 잘랐어요. 그때는 머리 자르고 해시 카키 그 색깔을 이렇게 염색 딱 하고 그리고 이제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고 나서 3일인가 4일 뒤에 코로나 빵 터져가지고 음, 몽골이랑 한국이랑 항공편이 완전히 끊겼었어요. 음,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몽골에서 머리 깎는 그 미용실이 있었는데 그 미용사가 한국에 나가셨다가 못 들어오신 거야 아직도.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저 혼자 이제 유튜브 보면서 여기 깎다가 뒷머리도 깎으려고 하다가 뒷머리는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에이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머리 길러보자 하고 이제 한없이 기르다가 이제는 결국에는 이제 그 코로나와 함께 기르게 된 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머리 막 주변에서 막 자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역사적인 머리니까 음. 코로나 종식 선언되는 순간 제가 머리 아, 자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한국 들어오셔도 코로나 종식이 안 되면 안 깎으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머리 기른 모습 꼴 보기 싫다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될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양기 선생님 한국 들어오시면은 네, 코로나와 관계없이 깎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양기 선생님 얘기 계속 듣고 있는데요. 네, 네. 우리 양기 선생님 첫 발령이 몇 년도예요, 선생님? 네, 저 감사하게도 그 딱 졸업하자마자 발령을 받아서 13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네. 혹시 처음 발령 받았을 때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느 지역으로 발령이 나셨나요? 네, 저는 첫 지역은 남원이었어요. 남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성적은 정주를 가고 남는 성적이었어요. 그리고 좀 잘난 척을 하면 그 성적 나올 줄 알았으면 저 전북 안 보고 대전을 봤을 것 같아요. 아, 서울이나 잘난 척 좀 했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제가 남원을 간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남원을 왜 쓰셨어요? 아, 네. 그 뭐지? 이제 제가 1학년 때부터 GVF 집행부를 같이 했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때 이재호 선생님이 족장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에도 조금 어리버리하긴 했었는데 족장이셨어요. 아무튼 근데 되게 그러니까 멋있다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닮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 이재호 선생님이 첫 발령 받고 이게 그 뭐지 이재호 선생님이 남원으로 첫 발령 받으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교직 생활하는 것도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계속 소식을 이렇게 가끔씩 연락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제 스타일이 처음에 잘 배우거든요. 처음에 나쁜 습관을 배우면 그게 쭉 가고 처음에 좋은 습관 배우면 그게 쭉 가는데 처음에 잘 배워야겠다. 근데 그럼 누구한테 배우지? 이재호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겠다. 이재호 선생님이 어디 계시지? 남원에 계시는구나. 그럼 나 남원으로 가야지. 이렇게 돼서 남원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고요. 아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 스토리는 이번 재호 아. 선생님도 처음 들으셨어요 저한테. 아, 네. 감동적인 이야기여서 제가 뺄까 하다가 꼭 넣었습니다. 네. 혹시 첫 학교는 어디로 그럼 발령이 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뭐지? 그 보통 교육청에서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 이제 남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왜냐하면은 전주랑 익산이나 이런 데에서 출퇴근하는 거를 고려해서 그 배치를 자주 잘 해주시나 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무래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사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전화 왔을 때 어느 학교 가고 싶어요로도 묻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학사가 안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나 거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장학사님 저 어디 가고 싶은지 어느 학교 가고 싶은지는 안 물어보세요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장학사님이 그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럼 저 용성초 보내주세요. 이래서 제가 이재호 선생님이 계시는 용성초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됐죠. 네, 그런 엄청난 또 뒷얘기가 있었군요. 네. 선생님, 그래서 이재호 선생님이랑 같이 근무하셨나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용성초로 갔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해에 이재호 선생님이 여기 몽골로 도망쳐 왔어요. 튀었어요. 그래서 만날 수 없었고요. 이재호 선생님이 몽골에서 나왔을 때 제가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전역했는데 이재호 선생님이 전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아이들이랑 학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선생님, 4년 동안 교대 생활을 마치고, 댓글에 지긋지긋한 사랑.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어땠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첫 학교, 부푼 꿈을 안고 가셨던 학교가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 제대로 이렇게 본을 보여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아쉬운 생각 많이 들고 그 학생들이나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한테 되게 미안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게 지금도 요새 대학생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23살인가? 4살인가에 근무를 하게 된 어른으로서 학생들 앞에 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내가 어른인가? 어쩌다 어른이란 말 있죠? 내가 나 아직도 애인데 애들 앞에서 어른 행세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금 첫 제자들이 벌써 대학교 2학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애들이랑 어쩌다 이제 연락되고 생각하게 떠올려고 하면은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뭐 좋았던 기억, 아름다운 기억보다는 좀 아쉬웠던 마음이 크셨나 봐요. 네. 네. 뭐 항상 누구나 첫사랑의 그 기억, 추억은 아련한 것처럼 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지금 몽골에 계신데 사실 또 몽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몽골을 가게 된 이유나 계기가 또 좀 궁금한데 선생님 몽골을 몇 년도에 가셨죠? 저 2019년에 갔죠. 아, 네. 2019년이면 선생님 몇 년 차 때일까요? 일정 연수 마치고 바로 갔습니다. 아, 일정 연수 마치고 그러면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 하시고 가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몽골에 가시게 됐는지 좀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여기 이제 광룡 쌤께서 몽골관이 이재호 아닙니까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제가 이제 그 남원을 이제 발령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재호 선생님 몽골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간간히 이제 소식 듣고 이제 그 블로그 이렇게 눈팅하고 이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몽골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은 엄마는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아빠는 잘 기억 못했어요. 밥 먹을 때 이럴 때 그 이야기를 좀 그런 화제거리가 나오면
부모님한테 제가 저도 근데 그 형 따라서 몽골 갈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언젠가는 몽골 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 조금 저를 뭐랄까 제가 지금 제 뭐 짧은 제 삶이지만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일 힘든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 여기 몽골 온 걸 약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막다른 길로 몰렸는데 제가 그 뒤에 저 뒤를 그 막고 있던 그 담을 제가 뛰어넘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몽골로 온 거를. 그런 상황이 있었고 사실 몽골 여기 오기 전에도 지금 최순용 선생님께서 가 계신 전주대 파견을 갈까도 생각했었고 그래서 서류도 넣었었고요. 그다음에 제 친구가 가 있는 이제 교원대 파견도 2년 파견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도 해서 염두에 두고 있었고 아니면은 제가 남원 시내 학교에 있었는데 남원 시골 학교로 들어갈까 이 생각도 하면서 전출 그것도 냈었고 그러니까 꼭 여기 몽골 안 오더라도 어떤 변화를 제가 모색하고 꽤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몽골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못 갈 것 없지. 누워 있다가 딱 일어나면서 못 갈 것 없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재 선생님한테 카톡 했었거든요. 근데 이재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또 몽골에 있는 선생님이랑 연결이 되었었고 바로 이렇게 연결돼서 착착착 이제 몽골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몽골에 다녀오고 나서 교육선교 또 교사선교사의 필요성에 대해 되게 많이 공감을 해서 이렇게 영업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캄보디아에도 김자연 선생님이나 박준현 선생님도 다녀오셨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다녀왔던 몽골에 아무도 저를 이어서 가지 않아서 사실 마음이 늘 빚진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우리 기수가 또 덥석 미끼를 물어갖고 또 이렇게 지금 몽골에 또 가 있는 것 같네요. 참. 근데 사실 뭐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좀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기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기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좀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사실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타국에서 생활하고 또 그것도 3년씩이나 있는 게 사실은 좀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몽골에서 우리 선생님 좀 가장 힘들었던 거?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딱히 힘든 건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 게 그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몽골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단 한 명도 걱정 안 했던 게 뭐냐면 적응이에요. 다른 건 너가 적응하는 건 진짜 걱정 하나도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입 모아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적응을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여전히 좀 어려운 거 그래도 힘든 거는 뭐냐면 먹는 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은 여기 몽골이 뭐 식생활 문화가 이게 발달된 곳이 아니고 이제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도 여기 몽골로 2년 그 뭐지 교환학생처럼 이렇게 와서 지내다가 간 친구가 있었는데 몽골의 전통 음식이라는 게 없어요. 보통 여행 가면은 뭐 스페인 요리, 뭐 프랑스 요리, 뭐, 뭐 그런 요리 그 전통 요리를 많이 그 현지 요리 많이 보는데 먹는데 여기 몽골은 또 그런 게 그딱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 식당들이 되게 많긴 하지만 아쉽죠. 그래서 먹는 게 그래도 제일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주로 그러면 밥을 많이 혼자 해 드셔야겠어요? 네, 저 매일 해 먹고 있습니다. 혹시 가장 자신 있는 메뉴나 아니면 제일 많이 해 드시는 요리?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그 요새는 그 저탄고지라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저녁마다 식단은 딱 맞춰서 먹고 있어요. 딱 맞춰서 먹고 있는데 일단은 매일매일 소고기 스테이크를 구워 먹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한우 스테이크랑 좀 급이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그 여기 한국보다는 소고기가 그래도 싸서요.
그래서 매일매일 소고기를 공수해서 먹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네. 우리 선생님들 잘 들으셨죠? 몽골에 가면 저탄고지 식단으로 매일 저녁마다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고기가 많이 싼가 봐요. 제가 이제 키로로 사요. 요새 한번 시장 가면요. 소고기를 안심 같은 거 막 4kg, 막 등심 6kg 막 이렇게 사요. 이렇게 사가지고 몽골은 이게 손질도 다 안 돼 있어가지고 좋은데 이렇게 막 핏물 빼면서 막 지방 다 떼면서 막 칼로 썰썩 썰어가지고 다 소후 포장해가지고 다 이렇게 패킹하는데 그렇게 한 번씩 사면은 5만 원이 안 넘어요. 아, 6kg 샀었는데 그때 6kg 정도 사야지 5만 원 딱 되는 것 같고, 네. 한국에서는 5만 원 가지고 소고기 얼마 못 사잖아요. 그죠. 택도 없죠. 네, 5kg에 6kg에 5만 원 정도 한다고. 네. 소고기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몽골로 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빨리 오시라고. 네. 네. 사실 몽골에서 힘든 이야기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소고기 먹는 게 좋다고 저 얘기만 해서 저도 좀 당황했어요. 네. 그러면은 또 몽골에서 좋은 점을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몽골에 있으면서 좋은 점 어떤 점이 선생님 좋으셨어요? 일단은 건조하다는 게 습하지 않다는 게 너무 좋아요. 습하지 않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름에 정말 시원해요. 진짜 그러니까 한국은 쪄 죽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몽골은 타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햇살은 엄청 뜨거워요. 40도가 넘어요, 여기 몽골도. 근데 덥지는 않아요. 그늘 가면 정말 시원하고 어떨 땐 추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가서 그렇게 걱정되는 건 없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여름이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도 더워진다고 얘기들을 좀 듣고 있는데 한국 여름 못 버틸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몽골이 대륙성 기후라서 아무래도 좀 건조하고 그래서 좀 시원한가 봐요. 네. 혹시 그러면 여름에는 그렇게 좀 시원하고 좋은 것 같은데 몽골의 겨울은 어떤가요? 겨울도 제가 이번에 처음 겪어봤어요. 음, 작년, 그러니까 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 그 겨울은 한국에서 지냈으니까 그렇게 막 그러니까 겪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을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롯이 겨울을 지내봤는데 저는 계속 집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버틸만 해요. 어, 따뜻합니다. 몽골이 되게 오히려. 춥다고 들었는데 혹시 기온이 몇 도 정도 내려가고 그러나요? 이번 겨울에는 제가 37도까지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영하 37도. 아,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건조하니까 만약에 습한데 영하 73도면 나가자마자 이거 얼어버릴 거예요. 근데 건조하니까 약간 그런 얘기예요. 한기가 뼈에 스며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워 하면서 여기 열어놓고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겨울에. 근데 갑자기 추울 때 여기 닫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두두두두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냉동 창고 들어간 느낌? 네, 냉동. 네, 냉동창고. 네. 네, 좋습니다. 사실 화요일에 양기수 선생님이랑 미리 준비했던 거랑은 좀 방향이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당황스러운데요. 네, 또 다음 이야기 이어서 해볼게요. 우리 좀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양기수 선생님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UBMK 스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UBMK 스쿨은 여기 한국에서 IMF 터지면서 이제 설립된 학교예요. 그 전에는 여기 선교사님들이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국 학교가 없으니까 현지 학교나 국제 학교를 보냈었는데 이제 IMF가 터지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교육 활동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UBMK 스쿨이 세워졌고 지금 이제 올해까지 23년 동안 이제 학교가 이제 유지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금 부대끼면서
교육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UBMK 스쿨이면 제가 알기로는 울란바타르 미셔너리 키즈 스쿨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교에 학교에 그 MK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전부 다 MK 아이들인가요? 지금은 비율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4학년 학생만 보더라도 4명 있는데 4학년 학생이 4명 있는데 2명은 선교사 자녀고요. 2명은 한몽 다문화 자녀이면서 그 한인 교민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년만 비율이 50대 50인 게 아니라 지금 학교 전체적으로도 유치, 초등, 중등, 고등을 합치면 반절은 MK, 반절은 한인 교민 자녀들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사실 우리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한국 학교랑 또 거기 UBMK 스쿨이랑 어떤 점이 좀 가장 크게 다른지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점이라면 그냥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죠.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어서 아침마다 큐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는 합법적인 거고 국가 내에서는 합법적인 건 아니에요. 몽골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예배도 마찬가지로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여기 도덕교과가 없어요. 도덕교과가 없고 도덕교가 없는 대신에 성경 그 수업이 있어서 이제 매주 1시간씩 성경 수업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앙 수련회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까지만 하고 끝나긴 했지만 그 1박 2일 동안 학교에서 그 숙식하면서 기도회도 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 정도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주일학교를 일주일 내내 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사실 이제 여기 그 질문도 해주셨는데 전부 다 MK들이 아니다 보면은 혹시 신앙이 없는 친구들도 아마 학교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런 교육과정 안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불만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4학년 학생 중에서도 2명이 그 부모님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우리 반 학생 중에 한 명이 있고요. 학생들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이 UBMK를 보내실 때는 동의서를 받아요. 우리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신앙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제를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거를 그 동의서를 받죠. 그렇게 해서 지금 입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사실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MK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 문화권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고 나서 정체성의 혼란이라던가 아니면 또 선교사님들이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케어를 제대로 못해서 그로 인한 상처들이 많고 또 힘든 아이들이 많다고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 있는 MK 아이들이 어떤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한국에서도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 시간을 할애하고 어떻게 시간을 할애하는지에 따라서 케바케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학생의 학습을 이렇게 그 케어를 해주는 학생들은 그렇게 어려움 없이 지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해외 생활을 하지만 근데 이제 조금 여기 선교지 상황이 부모님 중에 한 명만 거기에 올인하시기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모님 2분 다 선교지에서 각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서 헌신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방치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고 네 그거는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조금 그 한국에서도 이제 요새 학부모 교육을 자주 뭐 의무적으로라도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여기서도 조금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께 그런 필요성을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 지휘 아래 어떤 학부모 교육도 조금씩 지금 차차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지금 잘 활성화되어 있는 그림책 교육도 이제 교사들이 학부모들한테 연수를 이렇게 해주면서 학부모 중에서 한 명은 학생에게 이렇게 케어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그 서포트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나아질 수야 있겠지만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네 그런 상황입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선교 역사가 30년이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 기간 그런 문제점들을 마주하고 그러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좀 깨어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많이 해결이 되고 이런 부분이라서요. 다른 나라에 있는 MK들이랑은 또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UBMK 스쿨의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상황은 좀 어떤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이제 신축 건물은 지어졌고요. 음, 이제 뭐 그 바닥을 마무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화장실 뭐 변기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창문을 채우고 해야 되는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내부 마감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엊그저께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예전에 임대에 들어가 있는 건물의 짐을 이제 싹 빼가지고 신축 건물에다가 지금 보관을 다 이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는 준공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23년 동안 학교가 있으면서 체육관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축 건물에는 그 3층에 도서관도 만들고 체육관도 만들었는데 준공이 되더라도 그 체육관이랑 도서관 바닥이랑 이런 그 어떤 그 마감이 잘 안 된 상태로 준공이 될 거래요. 그래서 체육관이랑 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추가 후원이라든지 재원을 마련해서 아마 준공 이후에도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항상 UBMK 스쿨 말고 다른 모든 MK 스쿨이 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요. 교사 수급이 사실은 MK 스쿨의 가장 어려운 점, 그리고 항상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지금 UBMK 스쿨의 교사 수급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가장 최우선 과제로 지금 교사 수급을 이제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있던 선생님이 내년에는 안식년이라든지 철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퍼센트로 보니까 50% 선생님이 이제 철수를 하거나 안식년을 가게 되시고 그래서 채워져야 하는 선생님이 50%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저도 사실은 원래 보통 교사 수급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 9월부터 하거든요. 근데 저는 12월에 연락을 넣었었고 일주일 만에 그게 땅땅땅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된 케이스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뭐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채우시는 거는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확실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연락 돌리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학교 이야기는 조금 적고, 이제 또 몽골에서 있는 생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사실 몽골에서 신앙생활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제 학교가 아무리 MK 스쿨이고 그렇더라도 선생님, 개인적인 신앙에 또 시간이 필요하고 예배 시간이 필요하고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몽골 온 것도 어느 정도 이재호 선생님 영향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재호 선생님 영향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몽골에서 이재호 선생님이 한 건 내가 다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재호 선생님 여기 계실 때 현지 교회를 가셨거든요. 말도 못 알아듣고 통역을 써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굳이 갔습니다. 현지 교회를 찾아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으로 헌신하시는데 뭐 남편분은 목사님으로서 현지 교회를 사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랑 연결되어서 YM 예수전도단에서 개척한 현지 교회에서 2019년에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었고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이제 아무래도 조심해요. 비자 외 활동이라고 해서 현지 교회 출석한다든지 현지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걸 되게 조심스러워라 해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안전하게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관계를 맺게 된 교목님이 계세요. 여기 UBNK 스쿨 교목님이 계셨는데 그분이랑 이제 건축 상황이랑 그런 기도회 하면서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를 이제 매일매일 했었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이제 교목님이 작년에 한국으로 이제 철수하셨어요. 철수하셨지만 제가 이제 그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새도 저 혼자 그냥 여기 집에서 매일매일 기도 모임, 저 혼자 1인 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선생님, 확실히 선교사님답게 아주 홀리한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올해까지 하고 들어오신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최근에 몽골에서 계시면서 또 수업하고 학교에서 아이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거가 어떤 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엊그저께 이재 선생님이 이거 맞추면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면 뭔가를 하고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거라면 뭘 전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제 수요 예배 수요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제가 기도 내용이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기 있음으로 해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국이랑 여기 몽골이랑.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그냥 연결해주는 통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가 어떤 부분을 연결해주고 계속 이렇게 뭐랄까 공급해주는 공급이래. 아무튼 네 그런 역할을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어떤 부분을 또 연결해줘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됐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새끼 칠까? 네, 이 얘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 한국에 돌아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몽골에 있을 때, 이제 막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니까, 한국에 가면 뭐 해야지 하고, 한국에 가면 뭐 먹고 싶은 거 막 써놓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양기수 선생님은 한국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혹시 뭐예요, 선생님? 네,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막 먹고 싶은 걸 리스트 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요새 그냥 뭐랄까 제가 찬양인도 찬양부장에 손들 때도 사실 찬양인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음, 그리고 몽골 오는 것도
내가 언젠가는 몽골 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막연한 생각을 품읍니다. 한국 가면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아, 네, 그래서 막연한 생각을 지금 품어보면서 꿈꾸고 있습니다. 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꼭 현실로 되기를 우리 간절히 선생님들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한국에서 제일 그리운 한국 음식 뭐 있으세요, 선생님 혹시? 네, 저는 그 뭐지? 여기 몽골에 있으면 생선 이거 그런 걸 잘 못 먹어요. 음, 그 해조류 막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어패류 이런 거 잘 못 먹어서. 근데 이제 작년에 겨울에 한국 갔을 때 부산에서 방어회 먹고 오, 그다음에 어디였죠? 강원도 어딘데 어디 가가지고 송어회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가면은 회를 부시러 갈 겁니다. 회를. 네, 제가 오시면 제가 회를 꼭 배 터지게 드실 수 있도록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질문해 주신 게 있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지만 선생님께서 1년도 정말 큰 헌신인데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몽골에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지 얘기해 주시면. 네. 어, 제가 여기 몽골 오기 전에 그 큐티 아침마다 큐티를 다른 때는 그렇게 막 열심히 안 했는데 그때는 제가 아침마다 큐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몽골 오기 전에 2018년 2학기 정도에 그때 막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그다음에 출근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출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기억하려고 한 말씀이 뭐였냐면 열왕기하 19장 29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사내립이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징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거기 징조가 되게 여기 와서까지도 굉장히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근데 그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맞았나 봐요. 첫째 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 해도 스스로 난 것을 먹고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 아이고 제가 외웠는데 까먹었네. 아무튼 그 열매를 수확 그거를 먹는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 말씀 딱 묵상하면서 내가 몽골 가면 1년 아니면 3년이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의 2년은 이거 잊어줘도 아니에요. 제 스타일의 2년은 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안 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게 2년이고 1년은 그냥 맛보기 그리고 3년 정도 돼야지 제가 그 학교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뭐랄까 이해하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1년 아니면 3년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2019년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있었고 3년이 맞구나. 이제 2019년에 만났던 교목님이랑 같이 기도 모임 하면서 그게 깨달아진 거긴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말씀이 거듭남에 대한 거였잖아요. 같이 기도 모임 했던 그때 교목님이 저한테 저의 그 시절을 평가하시기로는 제가 그 시기에 거듭났다라고 평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년째를 채우게 되지 않았나.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신미엘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몽골에서 MK 선교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감사한 점들이 있었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아까 어려운 점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으니까 감사한 점 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한국에서 교직 생활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끼게 된 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거죠. 이제 제가 그 교목님께서 저를 거듭났다고 평가하시지만 여전히 저의 삶은 애벌레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아둥바둥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거듭남의 시기가 있었다는 게 저한테 되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미 정착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를 여기서 좀 많이 배우고 또 그렇게 실천도 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평가를 하죠. 제가 몽골 오기 전까지 제가 했던 거는 종교 생활이었구나. 근데 여전히 종교 생활 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방향을 돌이켰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해요. 질문을 드리면 1초 안에 대답하셔야 돼요. 네, 질문입니다. 네. 내가 지금 다시 3년 전 11월로 돌아간다면 UBMK 스쿨에 간다, 안 간다? 갑니다. 아, 네. 간단하게 이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좀, 그러니까 제가 짧은 삶을 살았지만 계속 이렇게 반추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2018년에 최악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음, 근데 그 최악이 최선이었어요, 저한테. 그 시간이 저한테 꼭 필요했었고, 그게 없었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더 바닥을 뚫고 들어갔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음, 네. 고난도 유익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하지만 실제로 저런 삶을 사는 그 기간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지, 또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우리 양기수 선생님이 그것들 또한 감사하다고, 그것 또한 유익이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기수 선생님의 삶을 이끄셨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도, 양기수 선생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몽골은 땡땡땡이다. 네. 여기 그것도 제가 많이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마커스 예배를 계속 제가 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야곱을 요새 야곱이 테마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저도 같이 이제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가 라반의 집인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기수 선생님과의 시간은 우리 여기까지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양기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UBMK 스쿨에 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양기수 선생님이 남은 시간 동안 몽골에서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하면서 이 사역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순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짧게 기도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기수 선생님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교사로 불러주시고
또 다른 무엇보다 교사 선교사를 불러주셔서 몽골 땅 가운데 아이들을 품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땅을 품고 사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양기수 선생님의 삶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오묘한 섭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 그 양기수 선생님의 삶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곳으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보면서 주님의 주권 또한 저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양기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은 또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는 너무나 큰 아픔이나 어려움들 또한 있었을 줄을 잘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양기수 선생님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UBNK 스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교사가 많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몽골 땅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그 학교로 보내주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혹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고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 가운데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이들 곁으로 그 선생님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후의 시간들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후의 시간들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들려. 죄송합니다. 제가 안 들렸는데. 예. 지금 대호 선생님 결혼식 준비로 굉장히 바쁘신데 안 들리나요? 이어폰 좀. 여보세요? 들려요, 들려요. 이제 들리나요? 죄송합니다. 예. 예. 저희 재호 선생님 세 번째입니다. 재호 선생님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아서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 기수 선생님 나온다고 직접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저희 6월 5일 날 3시 반에 대전에서 우리 재호 선생님 결혼하는 거 아시죠? 꼭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양기수 선생님 꼭 재호 선생님 따라서 결혼도 성공에 이르시길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기수 선생님 먼 곳에서 좀 담담하게 그 과정들을 풀어주셨지만 정말로 1년도 결단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3년씩이나 그 자리에 있는 헌신들의 그 시간들을 감히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서 빨리 이제 꼭 한국에서 같이 뵐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 순서로는 이제 소그룹 나눔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달까지 마음껏 소그룹 나누시라고 시간 제한 없이 드렸는데 몇 분 선생님께서 너무 지친다, 힘들다, 시간 좀 정해줘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요. 오늘 8시 12분입니다. 8시 40분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